확인? 네. 자, 그러면 오늘 얘기해야 될 첫 번째 주제는 이거부터 출발을 해보자. 공통근이라고 부르는 거. 자, 단어의 뜻만 잘 생각하시면 돼요. 공통근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거거든. 이렇게 나눠져서 공통과 근이야. 그럼 공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주로 어떤 때 써요? 같을 때? 즉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같은 게 있을 때 같은 걸 공통이라고 그러지? 근은? 그렇지. 방정식의 해를 얘기하지? 그러면 두 가지 단어를 합성하면 이렇게 된다. 여러 방정식에서 같은, 똑같은 근을 우리가 바로 공통근이라고 얘기를 하겠지? 즉 예를 들어서 A라는 하나의 방정식이 한 근이 두 근을 찾았더니 2랑 3이야. 방정식이 뭔지 모르겠지만 두 근이 2랑 3이야. 그 다음에 B라는 또 다른 방정식을 봤더니 얘는 X가 3이랑 1 플러스 루트 2, 1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세 근을 가지는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했어. 확인됩니까? 그럼 A, B 사이의 공통근 누굴까? 3이 바로 그냥 공통근이야. 확인돼요? 그럼 자 다시 이번에는 이렇게 말을 한번 바꿔볼게. 내가 C라는 방정식을 만들었거든. X가 알파랑 베타야. 즉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D라는 방정식을 만들었더니 D라는 방정식은 X가 알파랑 베타 썼지. 감마랑 시그마야. 이렇게 세 근을 가지는 3차 방정식이야. 공통은 누굴까? 알파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나가보자. 이 알파 무리수일까? 아니요. 허수일까? 응. 무리수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자. 네. 될 수도 있다? 네. 허수가 될 수 있을까? 될 수도 있어. 될 수도 있다. 다 땡이다, 이씨. 이거나. 야, 얘가 한 근이 무리수면 당연히 베타는 뭐야? 켤레 무리수겠지. 그럼 여기서 알파가 무리수면 켤레 무리수가 한 근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공통근이 알파 하나겠니? 그게. 알파 베타 두 개가 되겠지. 그럼 무리수 안 되잖아. 네. 다시 얘가 허수야. 그럼 베타는 당연히 켤레 복소수. 얘가 허수야. 당연히 켤레 복소수가 한 근이 또 나와줘야 되지. 즉 켤레수 관계로 등장하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공통근이 알파 하나만 딱 겹치게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알파는 무조건 뭐야? 유리수근이야. 확인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공통근이라는 거는 여러 방정식에서 똑같이 등장하는 근이 공통근이야. 근데 공통근이 지금처럼 딱 한 개로 등장을 한다라면, 하나로만 나온다라면, 공통근이 단 하나만 존재한다라면 그때 무조건 유리수근이 공통근의 모양이겠구나. 근데 만약에 이번에는 2라는 하나의 방정식을 만들고 X가 알파랑 베타야. F라는 또 다른 하나의 방정식을 만들고 내가 뭔진 모르겠지만 3차 방정식이래. 둘 사이의 공통근이 알파 베타래. 두 개래. 그러면 F라는 방정식의 두 근은 당연히 알파와 베타를 가져야 되겠지. 3차 방정식이니까 근 하나 더 나와야 되겠지. 누가 나올까? 뭔지 모를 K값으로 해서 세 근을 이렇게 가지게 되겠지. 그럼 이 상황에서 이 알파와 베타라는 두 개의 근은 무리수가 될 수 있을까? 네. 허수가 될 수 있을까? 네. 유리수가 될 수 있을까? 네. 돼. 다 되는 거야. 그럼 반대로 여기 보이는 이 K라는 값, F에만 들어가 있는 근이지? 얘는 무리수가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3차 방식이 아니 개수는 무조건 다 실수. 그래요? 그러면은 무리수가 될 수 있을까? 무리수요? 응. 네. 허수가 될 수 있을까? 아니요.
그러면 이 개수가 전부 다 유리수라면 무리수가 될 수 있을까? 아니요. 안 되겠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네 둘이 켤레 관계로 등장을 했다라면 얘는 무조건 뭐야? 유리수근이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또 이번에도 유리수근이라는 정체를 가지게 되는 거지. 확인됩니까? 즉 우리가 보게 되는 이 공통근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근이 누군지를 찾아라를 물어보지 않아. 똑같다라는 전제를 깔았을 때 이 근이 어떠한 형태를 취하게 될지 근의 형태를 추론하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실제로 문제로 접하게 될 거야. 그래서 그 근의 형태를 추론하게 되는 문제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번 단어는 실제로 문제를 풀면서 가보는 게 가장 효과적이야. 내용 자체가 별게 없기 때문에. 확인됩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바로 문제로 접근을 해볼 거야. 자, 지금 정석책에 나와 있는 문제에서 예로 한번 가보자. 13-9번 문제 보이죠? 자, 보자고요. 자, 13-9번에 밑줄 하나 칠 거거든요. 첫 번째 문제를 보면은 그냥 공통근을 가질 때라고 나와 있거든. 보이죠? 거기다 밑줄. 그리고 두 번째 2번, 가로 2번을 보면은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가질 때라고 나와 있지. 거기다 밑줄.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통근을 가진다라는 얘기랑 그 다음에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가진다라는 이 두 가지 얘기는 완전히 다른 얘기로 해석이 돼요. 완전히 다른 얘기로. 왜냐? 오직 하나라는 얘기는 결국에 공통근이 무조건 몇 개란 얘기야? 하나일 수밖에 없어. 즉 여기 보이는 형태에서 본다라면 A, B 사이의 관계거나 C, D 사이의 관계처럼 오직 하나만 보여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공통근을 가지기만 한다는 얘기면 이렇게 같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지. 확인됩니까? 그래서 두 개의 형태가 등장을 하게 되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가져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럼 자,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 이제 문제를 한번 풀면서 가보자. 첫 번째, 일단 공통근을 가지는 경우부터 보는 거야. 그러면 식의 모양이 지금 x를 제곱하고 플러스 m 플러스 1의 x 그 다음에 풀 마이너스 3m이 0이라는 식하고 다시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에 m-5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3m은 0이라는 식 이렇게 두 개의 식이 있는데 이 두 개의 식이 공통근을 가진다 그랬어. 그럼 단순하게 생각해 볼까? 여기 보이는 식에서 x값을 나보고 찾으라고 했을 때 알파랑 베타라는 두 근이 그냥 나왔더라고 가정해 보자고. 그럼 밑에 있는 식에서는 x가 뭐가 될까? 그냥 알파랑 베타로 똑같은 근이 나올 수도 있겠지. 혹은 알파랑 감마라는 공통근이 하나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맞죠? 다시 말하면 공통근을 가진다라는 얘기가 되잖아. 그러면 적어도 하나의 근이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다시 말하면 최소 하나는 같겠구나. 최소 하나는 같겠구나. 확인됩니까? 그러면 최소 하나는 같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푸는 게 가장 효과적일 거냐? 공통근이라고 부르는 애를 그냥 알파라고 가정을 하자고. 그리고 이 알파를 주어진 식에 그냥 바로 대입해 버리는 거야. 인수분해 하려고 머리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확인돼요? 네. 그러면 근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지. 근데 공통이기 때문에 양쪽 어디든 대입해도 되지. 두 식에다 다 대입할 거야. 그럼 위의 식부터 대입하면 알파를 제곱하고 플러스 m 플러스 1에다가 알파 곱하고 마이너스 3의 m으로 한 거지. 이게 원래는 0이잖아. 근데 밑에 식에도 알파를 대입하면 알파의 제곱에 마이너스 m-5의 알파 플러스 3m을 계산한 것도 0이지? 그럼 결국 둘이 같아지겠네. 풀자고. 지우고. 요걸 이항하자고. 네. 그러면 어떻게 돼? 2n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3 알파 넘어가면 는
6m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그러면 요 식에서 우리는 알파가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알파라는 공통분이 2m-4분의 6m이라고 쓸 수가 있지? 네.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그러면 이제는 이 알파라는 공통근이 존재해야 되지. 그러면 이 숫자가 존재해야 되지. m이 얼마가 되면 안 될까? 2가 되면 안 되겠지? 네. 확인됩니까? 즉 공통근이 존재하게 하는 상수의 n값을 찾아라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일단 우리는 첫 번째 조건 m은 절대로 2가 되지 않는다라는 조건 하나를 일단 찾아낸 겁니다.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 1번 문제에서는 m값에 대한 조건을 찾으라는 게 아니라 문제를 봐봐. 뭐라고 나와 있어? 상수 m의 값을 찾으세요라고 얘기를 했지? 그럼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금 위에서 찾았었던 식, 즉 얘가 0이 되는 식이랑 얘가 0이 되는 식이 같다고 해서 m이 되는 조건을 찾아냈어. 근데 그게 아니라 m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를 나보고 찾아내라는 얘기였잖아. 네. 그럼 우리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 문제요? m값을 찾기 위해서라면 주어진 식이 알파의 제곱에 플러스 m 플러스 1의 알파 마이너스 3m은 0이라는 식이 하나가 만들어졌었고, 다시 알파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m-5의 알파 플러스 3m은 0이라는 식이 만들어졌잖아. 맞죠? 찾을 수 있는 미지수 몇 개야? 찾아야 되는 미지수가 2개. 식도 2개지. 연립하면 되잖아. 그러면 n값 구할 수 있는 거니까. 자, 연립해보자. 문자 하나 완벽하게 소거시킬 수 있어? 아니요. 그럼 2창 소거시킬 수 있어? 2창이요? 응. 2창 알파 소거 되잖아. 근데 알파를 소거시킨다는 얘기는 결국 둘이 같다고 놓는 거랑 똑같지? 그러니까 그건 안 되겠네. 그러면 다음번에 소거시켜야 될 건 상성이지? 네. 상성 여기 있지? 이거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알파에 대한 2차식이라고 생각하면. 없애자. 2식 어떻게 할 거야? 더해. 그러면 2 알파의 제곱. 그 다음요. 플러스 그러면 알파가 0이거나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이거나. 그럼 다시 첫 번째. 알파가 0이야. 한근이 0이라는 얘기지? 0을 대입해서 n값을 찾는 거지. 그러면 알파가 0이면 m은 얼마입니까? 0. 두 번째. 알파가 마이너스 3이면 m은 얼마입니까? 그래서 결국 n값이 상황에 맞춰 두 종류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찾아지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또 가보자고요.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오직 하나의 공통분을 가진다라고 얘기했어. 자, 식의 모양이 지금 봤더니 이번에는 x의 제곱에 플러스 4mx 마이너스에 2m-1을 계산한 게 0이라는 식이 하나 있고, 다시 x의 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m 플러스 1을 한 게 0이라는 식이 있고, 두 식이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러면 오직 하나의 공통근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식을 풀어서 해를 찾은 게 알파와 베타라면 밑에 있는 식에서 x 해를 찾은 게 알파와 감마가 되겠지? 그럼 이 알파가 바로 공통근이 돼버리게 되는 거잖아. 그럼 이번에도 앞에서처럼 똑같이 그냥 바로 공통근을 우리는 알파라고 하고 그 알파를 바로 대입해서 식을 다시 써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거에다 먼저 대입하면 알파의 제곱에 플러스 4m 알파 마이너스에 2m-1을 계산한 게 0이고, 다시 밑에 식에서 알파의 제곱에 플러스 m 알파
플러스 m 플러스 1을 계산한 게 0이죠. 두 식이 준비되어 있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우리 뭐 할 수 있어? 연립이란 걸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m도 찾을 수 있고 공통은 알파가 얼마인지도 찾을 수 있고. 확인됩니까? 자, 또 연립하자. 없애고 싶어. m을 없애거나 알파를 없애거나 가능한가? 완전히 없애버리는 게? 안 돼요. 그러면 상수항 2차 항파로 없애? 그래도 알파가 남아있으니까 또 곤란하겠지? 상수 없애자. 상상이요. 가능할까? 어떻게? 여기서 지금 미지수를 알파만 미지수라고 생각하면 상수항은 얘랑 얘지. 만약에 알파도 미지수고 m도 미지수라고 적으면 상수항은 얘네밖에 없잖아. 네. 맞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근데 저거는 이쪽이잖아요. 여기서는 숫자 자체가 나와 있는 게 없잖아. 숫자만 이렇게 단독으로 써져 있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알파를 미지수로 취급하고 m을 상수 취급한 거야. 근데 알파도 미지수, m도 미지수로 취급하면 여기서는 없앨 수 있는 게 없잖아. 근데 여기는 알파만 단독으로 미지수로 취급하면은 얘가 상수항이지? 얘가 상수항이고. 근데 이거 두 개 동시에 없앨 수는 없잖아. 근데 알파와 m을 모두 다 문장으로 취급을 해버리면 이번엔 상수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로 존재하잖아. m도 문자고 알파도 문자면 여기랑은 좀 다른 케이스가 되겠지? 여기서는 이런 숫자 자체가 아예 없었으니까. 그럼 이번에 얘네만 없애는 게 가능하잖아. 확인돼요? 아. 그러면 이것만 따로 없애서 이 식을 쫙 풀어서 m이나 알파 값 찾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 그러면 없애자. 어떻게 할 거야?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도 플러스지. 빼면 되겠네? 그럼 빼자. 그러면 3m 알파. 여기서 마이너스 2m 남고 마이너스 m이니까 마이너스 3m.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m으로 묶어내고 3으로 나누면 알파 마이너스 1 곱한 게 0 되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황에서 첫 번째 m이 0이잖아? 0이면 알파라는 공통근 직접 대입해서 찾을 수 있겠지? 네. 자, 여기다 대입할까 그러면? 여기 밑에 거에다 하자. m이 0이야. 그럼 알파는 뭐가 될까? 알파를 제곱하고 플러스 1을 한 게 0 되는 거잖아. 그럼 알파가 풀마 i가 돼버리게 되겠지? 그럼 이거 공통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번 문제에서. 생각하면 안 되지. 아, 그럼 두 개가 있어요. 그렇지, 두 개니까. 공통근이 이번 문제 오직 하나라 그랬으니까. 다시 말하면 m이 0이 될 수 있다? 없다. 그럼 여기 식에서 알파가 1이라는 얘기지? 그럼 두 번째 바로 알파가 1이면 공통근이 딱 1 하나가 나온 거잖아? 그럼 이걸 토대로 m 값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는 얘기지? 맞아요? m 알파 1을 대입하면 m 값 구할 수 있잖아. 여기 밑에다 대입하자. 그러면 1 m 1이니까 2m 플러스 2가 0이니까 m이 마이너스 1 되겠구나. 확인돼요? 그러면 우리는 공통근 알파는 1이고 그때 m 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이렇게 해서 정답으로 바로 찾으면 안 돼. 하나 더 확인해야 돼. 위에서 이걸 공통근에서 떨긴 이유가 뭐야? 두 개라서지. 여기 지금 우리가 알파가 1이라고 확인했지만 만약에 m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한 두 개의 식이 똑같은 식이 돼버린다라면 공통근은 두 개가 돼버리지. 알파 말고 또 다른 공통근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확인을 줘야 하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m을 직접 대입해서 두 식이 같은 식인지 아닌지 확인해 줘야 돼.
혹은 두 근이 같은 근이 나올지 다른 근이 나올지 공통근이 1 말고 다른 게 또 존재하는지 확인을 꼭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럼 지금은 마이너스 1 대입해서 한번 써보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 m에 마이너스 1 들어갈 거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3은 0. 밑에 식은 x의 제곱에 마이너스 x가 0 돼버리지? 1 말고 공통근 다른 거 확인되지? 1 말고는 공통근 없잖아? 그러니까 이번 문제 정답은 이 케이스로 따라가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마지막 확인 작업을 한 번 더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이 공통근 단원에서 보면은 공통근이 몇 개가 나올지만 확인해주면 되는 거잖아. 근데 사실 몇 개가 나올지 확인을 한다고 해도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 두 개는 다 뭐야? 그냥 대입해 놓고 연립해버리지. 그게 다야. 그래서 연립해서 문제에서 공통근이 누군지 그리고 식이 분명히 등장하게 만드는 또 다른 미정계수 지금은 m이죠. m. 저 m 값이 얼마인지 이런 걸 찾아내게 만드는 게 보통의 문제들이야. 확인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이런 식이 되는 거야. 여기 식에서 우리가 공통근 지금 찾았지. 그러면 공통근 찾고 m 값도 찾았지. 그럼 이 알파, 공통근이나 m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또 다른 식을 하나 더 만들어내. 그리고 그 식을 계산해서 정답 찾아라. 뭐 이런 식의 문제인데 한 번 더 나가게 돼. 뭐. 그러니까 문제 이렇게 나온다고. 2번 문제에서 봐. 오직 하나의 공통근 알파 가진다 그랬지. 그러면 이 알파가 또 다른 gx라는 방정식의 해래. 그냥 해요. gx가 3차식이래. 근데 3차식이 미정계수가 뭐 섞여 있는 상태야. m이라는 미정계수가 하나 더 있어. k라는 미정계수가 하나 더 있어. 그러면 얘가 그 3차 방정식의 해다. k 값 찾아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한 걸음 더 나간다고. 공통근을 찾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건 더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 그냥 알파가 1인 거 알았지? 그러면 거기다 알파 대입하면 k 값 나와 안 나와? 그런 식으로 그냥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계산을 조금 더 몇 번 더 하게 만들 뿐이지 딱히 어려운 개념 자체는 아니라는 거야. 공통근이라는 개념 자체가. 확인됐습니까? 믿어도 돼? 자, 뒤로 한 장 넘기죠. 응? 뭐? 얘기해. 아니야? 3차 방정식일 때 3차 방정식일 때도 문제 푸는 방법이 동일하냐고? 그러면 RPM 꺼내봐. 한 문제 더 풀어보고 가게. 여기 있는데 어디? 이제 우리 유제 문제 있었지? 그럼 유제 문제까지 내가 풀어줘? 두 번째 거. 유제 문제 두 번째 거? 그래? 그러면 13-11에 두 번째 거만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m은 0. 그 다음에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m은 0. 두 개의 식이 이렇게 했는데 두 방정식이 자 공통근을 가진다 그랬어. 그제? 공통근을 가진다는 얘기를 다시 해석하면 이 2차식의 해를 알파와 베타라고 쓴다라면 이 3차식의 해가 알파랑 또 다른 두 근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알파 베타에다가 또 다른 한 근일 수도 있다는 얘기야. 두 종류의 해가 등장하겠지? 공통근이 하나일지 두 개일지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지. 어찌됐건 최소한 적어도 하나의 공통근을 가질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공통근을 알파라고 하고 그 공통근 알파를 대입할 거야. 그러면 주어진 식의 모양이 이렇게 되겠죠. 알파를 세제곱하고 마이너스 알파를 하고 플러스 m을 한 게 0. 알파를 제곱하고 마이너스 알파를 하고 마이너스 m을 한 게 0. 두 개를 연립해서 공통근 알파 찾고 싶어. 뭐 하면 돼? 더 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가 0이네요. 인수분해하면 알파에 알파 플러스 2에 알파 마이너스 1을 곱한 게 0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바로 첫 번째 알파가 0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알파가 1일 수도 있고요. 세 번째
알파가 마이너스 2일 수도 있죠. 네. 처음에 알파가 0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바로 n값 찾을 겁니다. 0이 되죠. 그러면 두 개의 식의 모양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는 0이라는 식하고 x의 제곱에 마이너스 x는 0이라는 식이 돼버리죠. 각각의 식의 해를 찾으면 여기서 x는 0하고 풀마 1이 될 것이고요. 이쪽에서 x는 0하고 1이 되겠죠. 네. 그럼 0이라는 공통근 가지는 거 확실하고 추가로 플러스 1이라는 공통근이 하나가 더 나오게 되겠지. 이번 문제는 공통근을 가지기만 하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추가로 나오는 거 문제 없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되는 n값 찾은 겁니다. 자, 두 번째 알파가 1입니다. 대입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은 n값이 얼마가 되죠? 또 0이죠. 확인돼요? 그럼 이번에도 앞에랑 같은 결과니까 뭐 m0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자, 알파가 마이너스 2입니다. 대입하죠. 그러면 m이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8 그냥 8. 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8. 어? 아 4. 잠시만요. 마이너스 6인가? 좀 이상한데. 여기 아니 산수하는 걸 나보고 물어보면 어떡하냐. 아 네. 맞아요? 그러면 주어진 식이 x를 세제곱하고 마이너스 x를 하고 플러스 6을 한 게 0이라는 식이 하나 나오고 x를 제곱하고 마이너스 x를 하고 마이너스 6을 한 게 0이라는 식이 나오죠. 그럼 마찬가지로 풀어서 이 식은 3하고 2니까 3하고 마이너스 2라는 두 근을 가질 거고요. 위에 거 인수분해서 직접 찾아봐야죠. 맞나요? 찾으면 조리제법 써야 될 거 아니야? 1에 0에 마이너스 1에 6을 일단 공통건 마이너스 2가 되는 걸 알았으니 마이너스로 조리제법 1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에 4에 3에 마이너스 6에 0 그러면 일단 마이너스 2 한 근 나왔고 그 다음에 이거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의 플러스 3이잖아. 이거는 허근 가져버리지? 근해공식 써야 되죠. 그러면 1 풀마 루트 2i 이렇게 돼버리죠. 그럼 이번엔 공통근이 마이너스 2 하나만 나오는 케이스겠지? 근데 공통근 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도 가능하겠네요. 그럼 따라서 우리가 보게 되는 n값은 누굽니까? 0이 될 수도 있고요. 6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럼 문제 조건에 나와 있는 거에서 m이 뭐 자연수다 이지랄로 한마디를 더 꼬지 않는 이상 정답은 두 개가 되겠죠. 확인됩니까? 네, 이렇게 풀어내는 거야. 특별한 거 없지? 그래서 막 어렵거나 하지 않으니까 여기는 천천히 따라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세요. 실제로 중요한 거는 이 공통근이 아니야. 오늘 공부해야 되는 내용, 오늘 배워야 되는 내용에서 진짜 중요한 거는 부정방정식이야. 그 부정방정식은 골 때린다. 아주 기가 막혀요. 그래서 최대한 기가 막히지 않게 케이스로 좀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자,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오늘 해야 될 부정방정식을 이렇게 스타트를 해보자고요. 이 부정방정식이라는 단어의 뜻부터 우리가 확인을 하자. 자, 부정방정식이라는 거는 그냥 쉽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가 앞에서 나머지 정리할 때 찾아야 될 미지수의 개수와 대입할 수 있는 숫자의 개수를 비교했었죠. 그걸로 선생님이 식 나눠줬었지. 그거와 비슷하게 내가 지금부터 연립방정식이라는 단원에서부터 우리 쭉 이어지면서 부정방정식까지 온 거잖아. 연립방정식들을 생각해봐. 찾아야 될 미지수의 개수랑 식의 개수가 비교했을 때 항상 같았지. 근데 식이 더 많잖아? 그럼 난 골라서 연립해서 풀 수 있었어. 근데 미지수가 더 많았으면? 그때 못했지.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정방정식이라는 거는 찾아야 할 미지수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많은 형태의 방정식이야.
확인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식의 개수보다 미지수의 개수가 더 많으면 결국에는 그 미지수에 있는 특정한 값을 찾는 게 아니라 값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경우로 등장을 하겠지? 네. 예를 들면 이런 거, 우리. 내가 만약에 뭐 3x 플러스 2y가 7이야. 이렇게 되는 거. 그럼 x, y 대입할 수 있는 숫자 너무 많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특정한 이렇게 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조건을 붙일 거야. x랑 y는 자연수라고.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어때? 찾아야 될 미지수의 개수 x, y라는 x, y가 개수가 확 줄어버리지. 네. 당장 얘가 1이고 얘가 2기만 하면 끝나는 거니까. 맞죠? 확인돼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미지수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많아지게 된다면 해가 무수히 많아지는 효과를 나타내게 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되느냐? 문제를 읽고 그 문제의 조건으로부터 조건을 찾아서 실제로 문제에 적용을 시키는 거지. 이런 형태로 조건을 문제에 적용시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조건을 찾아서 적용을 시키게 되면 해의 개수가 유한한 개수로 바뀌게 돼. 확인됩니까? 네. 해의 개수가 유한한 개수가 등장하게 된다는 거지. 즉, 셀 수 있게. 적으면 뭐 하나, 많으면 한 7, 8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등장하게 되는 방정식 자체를 우리가 바로 뭐라고 부르게 될 거냐? 부정방정식이라고 부를 거야. 확인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 식으로 등장하면 연립방정식이 돼버리겠지. 그치? 식이 아닌 문장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조건이야. 식이라고 안 써놓은 거야. 그랬을 때 이 조건은 일반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게 해의 범위라기보다는 해의 종류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 해가 유리수다, 무리수다, 자연수다, 정수다. 이런 식의. 확인됩니까? 그래서 이 해의 종류가 뭘로 나올지를 반드시 찾아서 생각을 해야 된다. 확인되니? 자, 그러면 이 해의 종류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았는데 이제 이 부정방정식이라는 녀석을 저 해의 종류가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 구분을 하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져. 확인돼요? 복잡하고 어려워질 거야. 그래서 나는 해의 종류에 따라서 구분을 하지 않고 뭘로 구분을 할 거냐? 식의 모양에 따라서 부정방정식이라는 형태를 구분해낼 거야. 확인? 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식의 모양은 우리가 미지수의 개수가 일단 기본적으로 식의 개수보다 많아야 되잖아. 평균적으로 주어지는 게 미지수가 2개고 식이 하나가 주어져.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냥 풀어내라 라고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야. 사실 다른 케이스는 없다고 봐도 좋아. 그랬을 때 첫 번째 식의 차수가 1차식의 형태로 주어질 때야. 1차식의 형태로. 예를 들면 x, y 플러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이 0이다라고 주어지는 거지. 이게 2차 시간이에요. 예리한 지적이야. 원래는 요것 때문에 2차식이지? 근데 이게 한 문자에 대한 1차식이라고 써야 돼. 아주 좋아. 한 문자에 대한. 어떠한 문자로 보든 무조건 1차가 돼야 돼. 자, 그럼 이렇게 나오는 경우 x, y 값을 나보고 찾으래. 우리는 이렇게 생긴 식의 모양을 딱 보는 순간 뭐가 떠올라야 되냐? 인수분해가 떠올라야 돼.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일단 정리부터 하자고.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여기다 그러면 인수분해라고 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바로 나오네. 아이씨, 그러면 이거는 그냥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이라고 써놓게. 내림차순 이라고 써놓자. 그럼 자, x를 기준으로 잡아볼게. 그냥 y 플러스 1에 x 플러스 y 플러스 1에 마이너스 4를 한 게 0이다라고 쓸 거야. 가능하죠? 네. 왜 이렇게 나눴냐? y 플러스 1이라는 공통인수로 한 번을 더 묶어내기 위해서. 그러면 y 플러스 1에 x 플러스 1을 곱하지 는 4로 한쪽에 남는 애 이항해버리는 거야.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이 식의 꼴을 우리는 뭐라고 해석하면 되냐면 숫자 하나지. 두 개의 수의 곱이 4인 경우야. 이거 다 그거죠? 뭐? 아, 조건이. 조건 없어. 그래서 식을 여기까지만 딱 놓으면 두 개의 숫자를 곱하게 됐을 때 곱이 4가 되는 케이스 겁나게 많지. 맞죠? 그래서 그 범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이제 이거 뒤로 문제에 조건이 붙는다는 거지. 뭐라고 붙을 거냐? 뭐 x, y가 정수, 즉 자연수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이 붙어버리는 거야. 혹은 x, y가 음이 아닌 정수 뭐 이런 식으로. 확인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무조건 조건을 찾기는 할 거거든. 근데 조건보다도 식의 형태에 우선하시라는 얘기예요. 봤지? 풀어냈지? 더 이상 진전 안 되지? 찾아야지. 그러면 이제 순서상이라는 거 바로 나오잖아. 의미 아닌 정수로 그냥 케이스로 가보자. 그러면 곱해서 나올 수 있는 거 4 곱하기 1도 되죠. 혹은 2 곱하기 2도 되죠. 혹은 1 곱하기 4도 되죠. 혹은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1 여기까지. 얘네들은 사실은 지금은 안 되겠지. 근데 혹시나 계산하다 내 놓칠 수도 있으니까 써본 거야. 그러면 하나씩 찾자고. x, y로 바로 써보자. 자, 첫 번째 케이스대로 따라가면 0,3이 될 거고, 두 번째 케이스는 그렇죠. 세 번째 케이스는 그렇죠. 네 번째 케이스는 요거는 x가 마이너스 5니까 안 되겠지? 그러면 그냥 요게 바로 정답이야. 이렇게 찾아내는 게 첫 번째 한 문자에 대한 1차식의 형태를 띠고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걸 쓰는 거? 그래서 이걸로 하라니까. 내림차순. 하고. 그럼 식을 한 문제 더 보여줄게. 또. 자. 그럼 이번에는 숫자를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자. 이번엔 식을 이렇게 한번 써볼까? 3xy 플러스 2y 마이너스 4y 써도 되나? 아, 2y에 4y는 안 되지. 마이너스 3x 플러스 7은 0. 20 풀어보래. 자, 먼저 해볼래? 좋아. 다 했어요? 네. 아, 아직이야? 알았어. 자, 어떻게 했어? x를 기준으로 잡았어? y를 내림차순으로 했어? x로 했어? 그럼 얘네 두 개 먼저 3x로 묶어버리면 y-1 되지? 그럼 뒤에 y-1이 나오게 만들 거거든? 플러스 2배를 하고 y-1을 쓰는 거야. 그럼 플러스 9가 0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우리는 3x 플러스 2랑 y-1을 곱한 게 마이너스 9겠구나. 순서상이 너무나 많아서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을 찾자.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 x랑 y가 그냥 자연수라고 합시다. 네. 자연수는 안 돼요? 그래? 그러면 해가 없는 거지. 그죠? 그러면 이번에는 x랑 y를 뭐라고 해볼까? 마이너스 10 이상의 정수라고 할까? 이렇게 범위를 좀 잡아볼까? 마이너스 10보다 이상인 정수? 그러면 일단 이 범위 안에서 숫자를 하나씩 대입하면서 뭔가 찾으려고 하지 말고 마이너스 곱해서 어차피 정수지? 정수 곱하기 정수지? 정수 두 개의 곱으로 일단 숫자를 순서상부터 만들어버려. 그러면 마이너스 9에 1, 마이너스 3에 3 다시 마이너스 1에 9 그리고 9에 마이너스 1, 3에 마이너스 3 다시 1에 마이너스 9 이렇게 6종이 나오지? 이거 가지고 순서상을 하나씩 찾는 거야. 일단 x, y가 마이너스 10 이상의 정수니까 정수 아닌 애들은 다 걸러내야 되지? 요걸로 걸러내기가 참 쉬울 것 같다. 이거 안 되지? 네. 이거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5니까 안 되고 얘 되겠다. 네. 마이너스 3이니까 x가 마이너스 1, y는 10 맞아? 네. 얘는 넘어가면 7이니까 안 되지? 넘어가면 1이니까 안 되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니까 안 되고 이번엔 요거 하나밖에 없겠네. 이런 식으로 찾아진다는 거죠.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이게 첫 번째 한 문자에 대한 1차식의 형태를 띠고 있을 때 그러니까 딱 봤을 때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인수분해 형태랑 많이 비슷하지? 보이면 그냥 바로 내림차순 정리해서 식정리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냥 확인되시죠? 좋아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두 번째는 이렇게 된다. 두 번째는 식의 차수가 2차식. 맞아. 2차식이야.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한 문자에 대한이라는 단어를 붙여버릴 거야. 그래서 어떠한 문자에 대해서 보더라도 다 2차식이 돼야 돼. 즉 x도 제곱, y도 제곱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식을 이번에는 그럼 이렇게 한번 써볼까? 내가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4xy를 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5y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y 플러스 4는 0이다. 아이 너무 쉽다. 이렇게 써봤어. 자, 풀어서 xy값 찾으랍니다. 그럼 일단 식부터 정리하라는 얘기잖아.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인수분해?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서 인수분해? 그냥 둘 다 제곱꼴로 안 되고 아닌가? 이것도 똑같아.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을 정리하면 돼. 해보자. 그러면 x를 제곱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4yx 플러스 5y의 제곱에 마이너스 4y의 플러스 4가 상수는 0. 그럼 우린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만 확인하면 되지? 돼? 아니요. 안 되네. 그러면 그네모식 써야 되나? 좀 아? 더해주거나 더해주거나 빼주고? 그러면 만약에 지금처럼 인수분해 안 되지? 그럼 굳이 더해주거나 빼주지 말고 식을 분해하자. 그게 더 빨라. x제곱 나왔죠? 플러스 4xy 있죠? 여기서 5y제곱을 4y제곱만 가져오면 돼. 그러면 y제곱 남았죠? 마이너스 4y 있고 플러스 4 있죠? 그러면 앞에 게 뭐가 돼? x 플러스 2y의 완전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완전제곱은 0이야. 그러면 제곱을 하게 되면 결과물은 무조건 0보다 이상이죠. 근데 0이 나오기 위해선 둘 다 무조건 0이어야 되지. 이걸로 단정을 짓는 거야. 그러면 결국 y가 2고 x는 그렇죠.
이렇게 정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문제에 2차식이 등장하잖아? 그러면 뭘 만들 거냐면 우리 지금 만들어 놓은 식의 모양 보니까 완전제곱의 합이지. 그래서 완전제곱식의 합이 0이라는 꼴로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만약에 0이 아니라 숫자 1이야. 그때부터 더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거는 얘네들이 정수일 때의 조건이겠지. 만약에 xy가 실수라고 해봐. 그럼 1 나오려면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도 돼. 3분의 1 더하기 3분의 2도 돼. 그럼 못 구하지 않아요? 어? 그러니까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들을 봤을 때 우리가 그런 조건들을 모두 다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가능하면 0의 꼴이 된다라면 정수가 됐건 실수가 됐건 무조건 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항상 0의 꼴을 만들어줘라.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1차식의 형태로 나올 때 있지. 이때는 보통 xy에 대한 조건이 x랑 y가 정수라는 조건으로 등장을 많이 해. 정수에서 왔다 갔다 하게. 그리고 이 완전제곱식의 형태, 2차식의 형태로 나올 때 있지. 이때는 미지수가 실수의 꼴로 많이 등장을 해.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0꼴로 꼭 만들어주는 걸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확인됩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정리를 하면 결국에는 이렇게 가는 거야. 여러분들 이제 정서책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말을 바꿔서 한 번 더 얘기를 하자면 만약에 해 조건이 정수해가 되잖아? 곱해서 정수가 나오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라. 확인되죠? 이런 꼴로 문제들을 풀어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해의 조건이 실수가 나오게 된다면 완전 제곱식의 합이 0이라는 꼴로 변형을 해라 라고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야. 확인됩니까? 근데 지금 우리 이 문제 풀어봐서 알겠지만 실수라고 해봐도 되지만 정수라고 봐도 되지. 어차피 실수가 더 큰 범위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냥 차라리 1차식이면 내림차순 정리해서 곱의 형태로 인수분해하는 형태처럼 변형을 하고 2차식일 땐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변형을 해라 라고 그냥 얘기를 해버린 거야. 그 다음에 나와 있는 해의 조건 보고 맞는 조건 맞춰서 대입해서 찾아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어쨌든 같은 얘기를 누가 먼저냐를 가지고서 하는 거니까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생각하자고. 1차식의 형태를 띠게 되면 한 문자에 대한 1차식이에요. 그러면 식과 식의 곱이 무언가가 정수, 값으로 나오게 된다 라는 형태로 만들어 줄 거고 2차식의 형태를 띠게 되면은 그때는 식에 대한 완전 제곱 플러스 식에 대한 완전 제곱 플러스 이걸 다 이런 식으로 계속 더해서 0이 되는 형태의 형태를 띠게 될 것이다. 확인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형태로 일단 식을 변형하고 정수 조건이냐 실수 조건이냐 그 다음에 맞춰라.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번째 거 요거 연습 좀 더 해보자고. 이거는 조금 개운하지가 않아. 그래서 문제를 한 문제 더 풀어볼 건데 어디로 가볼까? 요거 그냥 나와 있는 거 해볼까? 기본 문제 13-11번? 아니다. 유제 문제 13-13번 보이죠? 그거 먼저 해보자. 자, 보자. x를 제곱하고 마이너스 6xy를 계산했고 플러스 10y의 제곱을 했고 마이너스 2y에 플러스 1을 한 게 0이라는 식이 있어. 이 식을 풀어서 실수 xy 값을 찾으래. 어? 다시. 나눠서? 그래,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x의 제곱 마이너스 6xy에 플러스 9y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에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은 0으로 나눠서 x 마이너스 3y의 완전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곱은 0. 완전 제곱식의 합이 0꼴로 바뀌었지? 그러니까 바로 y는 1이고 x는 3이다. 이렇게 찾아지게 되겠죠. 잘했어. 그럼 그 위에 있는 기본 문제 또 한번 해보자. 이번에도 해가 실수야.
그리고 실수 조건을 만족하는 xy 것을 찾으라 그랬는데 지금 보던 식이랑 조금 달라. 네. 기본 13-11번 x의 제곱에 플러스 1을 했고 y의 제곱에 플러스 4를 한 게 8xy야. 자, 이번엔 이거 풀어야 돼. 지금 딱 보아하니 이거 x도 2차고 y도 2차지. 그럼 완전 제곱식으로 가야 돼. 확인됩니까? 왜? 완전 제곱식으로 가야 되잖아. 2차 2차니까. 네. 일단 전개. 그럼 xy의 완전 제곱 플러스 4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8xy가 0이야. 맞아? 잠시만요. 응. 이걸 전개해서 얘 2항까지 한 건데 이게 전개가 고민될 일이냐? 이게 맞냐고 물어봤지 내가 이게 이 다음에 어떻게 풀래라고 물어본 적은 없는데 아니 근데 일단 여기까지 맞냐고. 그럼 내가 이제 물어보겠지. 어떻게 할래라고. 어? 앞에서 우리 어떻게 했어? 나눴잖아. 씩 쪼갰잖아. 네. 쪼갤 거야. 어떻게 쪼개면 될까? 저 마이너스 8x가 있잖아요. 응. 저거를 두 개를 쪼갠 다음에 정답. xy의 완전 제곱에 마이너스 4xy 붙이고 플러스 4 쓰고 더하기 4x의 제곱에 마이너스 4xy 하고 플러스 y 제곱하고 이게 0이다. 그럼 여기가 xy를 곱한 거 마이너스 2의 완전 제곱이 되겠지? 더하기 여기는 2x 마이너스 y의 완전 제곱 되잖아. 그러면 x랑 y를 곱한 게 2가 돼야 되고 y가 2x가 되겠죠? 맞아요? 네. 오케이. 그럼 x가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그때 y는 2거나 마이너스 2거나 두 종류로 해가 등장하게 되겠지. 근데 복부 호동수는 뭐예요? 그게 이거야. 보통 저기서 저렇게 해서 정답을 적을 때 풀마 1, y는 풀마 2 이렇게 적거든. 복부 복드모 겹치는 거. 복부. 확인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2차식 완전 제곱식의 꼴로 바꾸는 거란 말이야. 확인됩니까?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 어떤 문제가 있냐면 RPM 체크 해볼래? RPM 체크를 꺼내면 재미난 문제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해. 우리가 이제 부정방정식까지 진행을 했으니 부정방정식까지 문제들을 쭉 풀어 나갈 거란 말이지. 그죠? 그럼 부정방정식 있는 문제들에서 아씨 여기도 좀 여기 있다. 664번 한번 볼까? RPM에는 664번 문제 보면은 걔를 풀기 위해서 우리 지금까지 풀었던 대로라면 2차식이잖아. 그지? 완전 제곱식꼴로 나눠줘야 되지. 일단은 응. 그냥 내림차순으로 해버릴 거. 그치.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였어. 이거를 나눠서 푸는 거 있지. 나눠서 푸는 방법 지금처럼. 식을 쪼갰잖아. 이게 최고의 풀이가 아니라는 거야. 이거 하나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야. 왜? 지금 당장 보니까 어때? 많아요. 안 되지. 네. 이 나누는 방법이 눈에 바로 안 보이잖아. 완전 제곱식의 꼴로 탁탁탁탁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2차식의 형태로 정리하는 요 내용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게 제일 베스트냐?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서 진행을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도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그러면 얘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인수분해가 아까 안 됐으니까. 우리 처음 풀었던 문제 맞지? 일단 내림차순으로 정리해 놓고 안 되네. 그러면 그때 이제 뭘 하는 거야? 맞춰가는 거야.
확인돼요? 자, 그래서 그 문제 한번 보여줄게. 잠깐만 보여줘봐. 안 되는데요. 뭐 내림차순도 안 된다고? 그러면 인수분해 있어요. 아, 내림차순 해도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 알려줄게.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딱 써놨을 때 일단 이거 쪼개는 거 안 되겠지? 쪼개는 건 힘들어. 내림차순. x에 대한 내림차순 가자.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에 2y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5y의 제곱 마이너스 8y 플러스 5는 0 이렇게 되겠죠. 확인됩니까? 네. 자, 인수분해 안 되지. 근데 이거를 여러 개 가지고 딱 써놓고서 이걸 인수분해 하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야. 왜냐면 우리 지금 2차식의 형태로 나오면 뭐 만들 거라 그랬지? 완전 제곱식을 만들 거라 그랬지. 맞아요? 다시 말하면 얘를 인수분해를 하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완전 제곱식의 형태를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었단 말이야. 확인되지? 그럼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얘랑 누가 필요해? 뒤에 2y-1의 완전 제곱이 필요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x제곱 마이너스 2배 2y-1의 x 플러스 2y-1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2y-1의 완전 제곱으로 만들고 뒤에 플러스 5y의 제곱 마이너스 8y 플러스 5는 0이다로 바꾸는 거야. 이거 추가 늘어나는 얘기지. 그러면 요거 세 개만 딱 가지고 있으면 완전 제곱식 하나 만들었잖아. 그럼 바로 x 마이너스 2y-1의 완전 제곱 만들어졌죠. 자, 플러스 이거 연산해야 돼. 4y 제곱이 마이너스니까 그냥 y 제곱이지. 마이너스 4y에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4y지. 플러스 1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4지. 이렇게. y는 그러면 여기서 y-2의 완전 제곱 플러스 x 마이너 2y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으로 인수분해 되는 거 확인되잖아. 이렇게 완전 제곱식 만들기를 따라가는 거야. 확인됩니까? 자, 그럼 여기서 다시 문제. 지금은 여기에 바로 보였기에 이걸 계산해서 찾는 게 쉬웠어. 만약에 이게 분수로 나올 거라고 생각해봐. 어떻게 해요? 아니, 분수로 나올 거라는데 뭘 어떻게 왜 이렇게 이지랄로 돼 있어. 그러면 이거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해서 이거 계산해야 돼. 되겠냐? 아니, 계산이야 되겠지. 아니, 당연히 되지. 되긴 되는데 계산할 수 있겠냐는 거지. 3분의 2y 마이너스 5분의 1의 완전 제곱을 빼서 이거랑 더할 거래. 계산 겁나 빡셀 거 아니야. 묶어서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엔 어쨌든 이걸 전개하고 계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방법도 사실은 썩 이쁜 방법은 아니라는 거지. 왜냐? 전개하기도 빡세 죽겠는데. 그치?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가는 거야. 어떤 방법으로 돌아갈 거냐? 이 방정식은 결국에는 x랑 y 값 찾는 게 목적이지. x랑 y가 무슨 수래? 실수래지. 그럼 내가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식을 이렇게 정리해놨어. 이제는 이렇게 정리를 딱 해놓고 나면 미지수가 누구만 있다는 얘기야? 누가 미지수야? x만 미지수지. 그 x가 뭐래? x요? 문제 조건에서 x가 뭐래? 실수. 실수, 실근이라는 얘기야. 맞니? 그러면 우리 이것이 변형하고 뭐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지도 않아. 그냥 바로 판별식 써서 0 이상만 나오면 돼. 맞아? 네. 이 식의 판별식이 0 이상이면 되는 거잖아. x가 실근이라며. 네. 그러면 판별식 만들어봐. 그러면 바로 짝수 공식 만들어서 2y-1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5y의 제곱 플러스 8y 마이너스 5 이렇게 돼버리지? 네. 얘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0 이상이 아니라 0이 돼야 돼. 이유는? 잠깐만 실근이잖아? 아니야 0 이상이야. 실근이면 0 이상이야. 자 그러면 정리하자.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y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y 마이너스 0 이상. 그러면 y의 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가 0 이하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 보이는 요식 우리 뭐 할 수 있니? 4. 완전 제곱. 완전 제곱이 0보다 이하가 되고 싶어. y가 될 수 있는 건? 2밖에 없어. 이렇게 그냥 바로 찾아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럼 x는? X는 뭐죠? 대입하면 되잖아. 그래서 또 찾는 거예요? 확인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의 장점은 이거 완전 제곱식 만들겠다고 식막 변형하다가 나오는 계산 실수들을 줄이겠지. 그리고 그냥 근본적인 x, y가 실수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그냥 바로 접근해 버리는 거야.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푸는 거를 제일 베스트로 놓고 문제들을 풀기 시작을 해. 그러니까 식을 변형하거나 하는 거는 식이 복잡해질수록 사실은 힘들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x랑 y가 실수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최대한 변형을 해가는 거지. 그래서 2차 식의 형태로 되면은 이러한 식의 형태로 바꿔서 문제를 푸는 건 맞지만 얘는 베스트인 방법은 아니다. 오케이? 그럼 베스트인 방법은 뭐가 되는 거냐? 실근임을 이용해서 풀어버리게 될 것이다. 판별식에 대한 얘기로. 누구로? 이 방법을 통해서. 확인됐습니까? 네. 이해돼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부정방정식에 대한 얘기까지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얘기한 내용에서 공통근은 사실은 어려운 내용은 없어. 부정방정식이 빡셀 거야. 알겠죠? 특히나 요거 있지, 요거. 이렇게 푸는 거. 판별식 써서. 이게 생각보다 지금 당장 들을 때는 이해가 잘 되고 확인이 된다고 해도 집에 가면 또 까먹거든? 그리고 개념 자체가 생각보다 좀 쉬운 개념은 아니야. 문제마다 이제 좀 더 복잡해지고 할 거니까. 집에서 공부하고 안 되면 계속 와서 질문해야 돼. 확인? 왜? 지금도 이해가 안 돼? 그럼 뭐 선생님 저를 너무 무시하시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거야? 그럼 뭐야? 왜 반응이 이래? 네. 뭐 이상하잖아. 왜 이래? 왜 어려운 건지. 아 이게 왜 어려운 건지 모르겠어. 아 이런 건방지고 자만심이 넘치는 학생이었구만. 오늘 이따가 RTM 문제 풀면서 한번 확인해 봐. 왜 어렵다라고 얘기하는지. 다른 거 뭐? 다른 거 그거 뭐? 보면 막. 그건 외우는 거잖아. 아 외우는 게 어려워? 그래 사람마다 취향 차이는 있을 수 있어. 좋아. 어쨌든 이게 쉽다고 넘어가면 다행인 거야. 되게 힘든 개념 중에 하나인데 쉬우면 다행인 거니까 확실하게 공부하도록 하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